진짜 이상한가 봐. 이거 헛소리가 자꾸 하는데. 진짜 드디어 정상 도착. 진짜 오늘 최악의 컨디션으로 새해가 되니까 아, 더 이쁘네요. 진짜 얼마나 더 이뻐지려고 그래? 왔지만 뿌듯하네요. 그래도 1444m. 진짜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서 제일 힘없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 저기가 대청봉이에요? 폭풍에 쓰러진 남자. 누가 나 주걱으로 퍼다가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얗게 불태웠다. 자세가 좀 웃기다. 아, 스틱 망가져가지고 스틱 와코 치고 어. 진짜 다 사네. 야, 오늘 너무 즐거운 산행이었다. 근데 아직도 또 10km를 또 가야 된다는 거. 음료수 10초 꺼냈는데 그새 얼었어. 슬러시 돼가지고 아 미치겠네요. 영하 20도에 슬러시. 아우 방태산 안녕. 다음에 멀쩡할 때 다시 온다. 아 지금 진짜로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금 거의 좀비가 걸어다니는 수준이지.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 물통을 갖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얼어서 열리지도 않아. 네, 사이에 얼음 보이시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영하 20도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물. 아이 좋아. 아 진짜. 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밖이 워낙 추우니까 이게 별로 안 차가워. 얼음물인데 별로 안 차가워요. 빵상. 해가 지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말하긴 하는데 좀 심각한데 이거? 와 진짜 여러분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이렇게 영하 20도의 날씨, 설산, 그리고 막 길 잘 안 닦인 산 절대 오지 마세요.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정도로 위험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몰랐죠 뭐. 조금만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괜찮겠죠?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영상이 아니길 빕니다. 어림도없다. 진짜 엄청난 작품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런 건 보고 가야죠. 지금 서 있기도 힘들긴 한데 이런 건 당장 죽더라도 볼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지금 진짜 이상한가 봐. 이거 헛소리가 자꾸 하는데. 참 방태산에는 나무가 많죠. 위에는 약간 낮은 관목들 같은 것들이 많고 여기 아래는 굉장히 높은 나무들. 이 나무들이 밤나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화전설이 잘 없는 방태산에 여기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율곡 2와 너도밤나무 이야기인데요. 어떤 도사가 지나가다가 율곡의 관상을 보더니 호랑이한테 죽을 팔자라고 하면서 살려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율곡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밤나무를 심었고 뒷날에 이제 도사가 다시 찾아와서 밤나무를 샜습니다.
근데 1000그루에서 2그루가 딱 모자라는 998그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사가 갑자기 호랑이로 변해서 율곡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쥐가 악당이었네. 그때 어떤 나무가 나도 밤나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뭐? 너 밤나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너 밤나무라고 치자. 그래도 또 한 그루가 모자라잖아.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나도 밤나무요 이렇게 나섰던 나무가 쿡쿡 찌르면서 옆에 있는 나무한테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너도 밤나무잖아 이렇게 외쳐가지고 율곡이 살 수가 있었고 율곡을 도와줬던 나무들이 너도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얘기조차도 방태산에만 전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 지역에서 약간씩 형태만 다르게 전승되는 이야기고요. 뭐 하긴 밤나무 많은 동네가 한둘이어야죠 우리나라에. 아 진짜 지금 빨리 안 내려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힘이 훅 꺼지기 전에 타오르는 양초 같은 힘이 훅 올라오네요. 이렇게 3시간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마지막엔 약한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갔는데 어둠 속에서 뭐 멧돼지든 뭐든 들짐승 한 마리 뛰쳐나올 것 같죠? 자 그러면 긴장하시면서 방태산 종합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 점수. 여기서도 오대산에서 본 첩첩산 중에 멋진 경관을 볼 수 있었고요. 기온이 많이 낮아서 그런지 하늘이 더욱 파란 데다 땅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노을 지는 모습까지 힘든 중에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여름에 오시면 또 숲이 원시림 느낌으로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 주겠습니다. 코스흥미도. 코스흥미도는 천천히 길게 올라가는 산이라 지형만 보자면 길기만 하지 힘들 것도 없고 딱히 큰 재미는 없을 산인데 오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도 오지축에 속하는 산이라서 숲이 우거지거나 이번처럼 눈이 많이 내리고 뭐 기온이 막 떨어지면은 갑자기 난이도가 수십 배로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산입니다. 힘든 만큼 재미는 있었고요.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다음 소리 점수.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웅장하면서도 좋았고 가끔 바람이 잦아들 때 들리는 조곤조곤한 새소리 아름다웠습니다. 3점 만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점수. 2편에서도 말했지만 주변에 유명한 산들에 묻혀서 너도밤나무 설화 말고는 딱히 설화 전설이 없어요. 산에 그 흔한 암자 하나 없습니다. 삼재도 비켜간다는 산인데 문화도 비켜갔네요. 3점 만점에 1점. 마지막으로 기타 점수는 도저히 드릴래야 드릴 게 없습니다. 오지잖아요. 교통 불편하고 주변 맛집은커녕 식당도 거의 없고 표지판은 너무 없고 입장료 없는 것 빼면 정말 접근성, 편의성 등등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장점이라면 물이 좋아서 약수터가 많다는 거? 4점 만점에 1점. 그럼 총 다 더하면 30점 만점에 22점. 방태산 호캉이 산행 점수 2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산이긴 한데 아무래도 문화나 접근성, 편의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접근성이나 편의성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가보실 만한 좋은 산입니다. 특히 원시림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꼭 가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별들을 봤습니다. 아까 너무 힘들어서 잠깐 헤드랜턴을 끄고 앉아있는 동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을 봤어요. 그거 하나로 피로가 싹 풀리진 않지만 조금 힘이 납니다. 살아나서 이렇게 영상도 카메라도 켜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바위 밑에 바위 3개 정도 쉘터같이 생긴 바위 있죠. 거기 약간 바람 막아주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저 거기서 자는 게 살 확률이 높을까